미안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그 순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그냥 살다 보면 누구나 하는 흔한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의 긴 투병이었어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된다고 했죠. 위장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그날 밤 남편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2시간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죠. 남편은 거울도 안 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2달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거의 못 먹었고 몸무게가 20kg 넘게 빠졌습니다. 손을 잡으면 뼈만 만져졌어요. 그 감촉이 아직도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남편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졌고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없이 아주 약하게. 미안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큰아들이 거의 다 챙겼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정사진은 남편이 젊었을 때 찍은 걸로 골랐어요. 30년 전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죽은 게 맞나 싶었어요. 몸은 편해졌지? 이제 아프지 않지 제가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나 봐요. 옆에 있던 조카가 울더군요. 저는 울음이 안 났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시는 날 비가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40년 넘게 신던 낡은 슬리퍼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롱문을 여니까 남편 냄새가 확 났어요. 빨래 비누 냄새에 섞인 남편만의 그 냄새. 와이셔츠를 꺼내 코에 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대한생명보험입니다. 고 김성호님 관련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배우자분 맞으십니까? 네, 아내입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건으로 확인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냥 서류 절차 안내겠거니 했죠. 그런데 수령인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요. 상담원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요? 지정 수령인이 배우자님이 아니십니다. 순간 귀가 잘못 들린 줄 알았어요. 네, 그게 무슨 전 아내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보험 가입 당시 지정하신 수령인이 따로 계십니다. 그럼 누굽니까? 상담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최은영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영.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구라고요? 최은영님입니다. 관계는 조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카? 남편 형제는 2명이었어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여동생은 아들만 둘 낳았고 남편 남동생은 젊어서 사고로 죽었어요. 27살 때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은영, 조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 냄새가 났어요. 책 냄새, 담배 냄새 아주 약간. 남편은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지만 그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위쪽 서랍에는 볼펜, 클립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남편이 쓰던 일기장. 제일 아래 서랍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통장, 보험 증서, 집 등기부등본. 그런데 맨 뒤쪽에 묶여 있지 않은 갈색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봉투 겉면에 남편 글씨로 개인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꼭 열어봐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서 사본, 병원 진료 기록, 이름이 최은영으로 되어 있었어요. 1990년생. 지금 35살이겠네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쯤. 교복을 입고 머리는 단발. 앞니가 조금 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매가 남편하고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과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영아, 아빠가 지켜줄게. 1999.3. 아빠. 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이 아이 아빠라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한테 딸이 있었던 건가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가끔 주말에 나가곤 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라고 했었죠. 토요일인데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제가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항상 프로젝트가 바빠서 조금만 참아줘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1997년인가 남편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부산 쪽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매일 저녁 전화를 했는데 배경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지금 어디야? 아이들 소리 들리는데? 아, 호텔 근처 공원 지나가다가 산책하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었죠.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항상 통장으로 바로 넣어줬는데 가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 돈이 좀 빠듯한데? 미안해. 회사에서 경조사가 좀 많아서 남편은 항상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최은영이라는 아이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생활비를, 병원비를, 학비를.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랍을 더 뒤지다가 봉투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열었어요.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남편 글씨였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여보,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건 아마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당신보다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당신한테만 말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은영이 얘기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 동생 성민이는 27에 교통사고로 죽었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때 성민이한테 5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은영이요. 성민이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은영이를 봤어요. 5살짜리 아이가 관 앞에 서서 계속 아빠, 아빠하고 부르는데 여보,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 엄마는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잃고 나서 더 안 좋아졌죠. 병원 다니면서 겨우겨우 은영이를 키웠습니다. 나는 형으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민이가 못다한 아빠 노릇을 내가 대신 해야 한다고. 그래서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학비. 은영이가 크는데 필요한 돈을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우리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빠듯했고, 거기다 은영이까지 챙기면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었는데 혼자 정해버렸네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은영이 엄마는 은영이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은영이는 혼자 살았어요. 나는 계속 돈을 보냈고 가끔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공부는 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은영이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갔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부디 은영이를 한번 만나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안아주세요. 은영이는 평생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도 일찍 떠나보냈고요. 당신이 은영이한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과 산 4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늘 내게 빛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성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미안했어요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 말 속에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보험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최은영님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통화 가능하시다면 연결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은영 씨, 맞나요? 네, 최은영입니다. 아주머니, 저는 김성우 아내입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은영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은영 씨가 사는 곳은 경기도 파주였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 주소를 듣고 찾아간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내비게이션을 따라 한참을 가니 단독주택 지역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집은 2층짜리 작은 집.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어제 전화드렸던. 문이 열렸어요. 머리를 하나로 묶은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35쯤 되어 보였어요. 제 눈을 보자마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찾아가고 싶었는데 감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아이, 당신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최은영이에요. 그 순간 방 안에서 작은 아이가 나왔어요. 초등학생, 남편 젊은 시절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웃음. 그 아이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순간 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죄인 같아요. 은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도저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의 입에서 나온 말. 전 아저씨하고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 동생의 딸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몇십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동생. 젊어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그 남자. 27살. 형이었던 제 남편은 동생 장례 내내 울음조차 꺼내지 못했었죠. 남편은 평생 그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편지 봉투를 다시 열었어요. 거기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영이 꼭 한번 안아줘. 그 한 문장. 평생 혼자 짊어진 무거운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은영 씨, 들어가도 될까요? 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으로 맞아주었어요. 은영 씨 어머니는?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아저씨가 계속 저를 돌봐주셨어요. 은영 씨는 오래된 통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학비도, 대학 등록금도,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나러 오지 않으셨죠. 저는 그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주말마다 야근한다던 날들, 승진 준비한다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은영 씨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은영 씨. 저는 은영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처럼요. 고마워요. 잘 자라줘서. 은영 씨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냄새난다. 아이의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영 씨를 자주 만났습니다. 은영 씨도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찾아왔어요. 명절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들고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영 씨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네요. 은영 씨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덕분에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우리에게 답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저와 은영 씨, 그리고 은영 씨의 아이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안했다는 말은 이제 고맙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더 넓은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